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숙입니다. 살다 보면 반가운 것도 참 많지만 피하고 싶은 것도 못지않게 많은데요. 아내나 남편의 잔소리가 그렇습니다. 당신은 왜 매일같이 술이야? 아유, 당신 뭐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제가 읽으면서도 피하고 싶네요. 또 스팸 전화나 문자, 직장 상사의 호출, 카드 명세서나 공과금 고지서도요. 웬만하면 피하고 싶습니다. 오늘은요. 다른 것보다 이거 피하고 싶은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무더위요. 며칠째 이어진 폭염 때문에 몸도 마음도 너무 지치는데요. 날씨를 바꿀 수는 없지만 잠깐 잊어버릴 수는 있습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함께 하시면서요. 지겨운 무더위도 잠깐 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8월 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첫 곡은요. 윤신혜 씨의 그대에게서 벗어나고파. 네, 8월 4일 화요일 당신의 전성기 오늘 첫 곡으로 그대에게서 벗어나고파. 예, 윤신혜 씨의 노래 들려드렸습니다. 더위에게서 벗어나고파. 너무 직설화법인가요? 네, 며칠째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요즘 토끼 눈으로 다니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저도 좀 그런데요. 잠 못 자서 피곤한데 낮에도 또 너무 더우니까 그야말로 기진맥진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휴식인데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 함께 하시면서 마음의 여유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의 문자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번호는요. 샵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나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전성기 주쿠박스 여러분들이 꾸며주는 코너인데요. 이번 주 주제는요. 순간입니다. 잊지 못할 순간, 또 행복했던 순간, 또 너무 가슴 아팠던 순간, 황당했던 순간 모두 좋습니다. 순간에 대한 사연이랑요. 신청곡 보내주시면 저희가 채택되신 분께 항균 무쇠제 포제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전성기 퀴즈 오늘의 문제 나갑니다. 자, 어제요. 프로골퍼인 이 선수가 미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 브리티시 여자 오픈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선수는요. 메이저 4개 대회에 석권하는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드디어 달성을 했는데요. 이게 세계에서 7번째 기록이고요. 아시아인으로는 최초의 대기록을 장식한 겁니다. 별명이요. 침묵의 암살자. 무시무시한 그 선수. 네, 이 선수 이름이 뭘까요? 보기에는 참 귀엽던데. 세 글자입니다. 샵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0플러스를 위한 라이프 케어 매거진 헤이데이 1년 정기 구독권 보내드릴게요. 잠시 후에는요. 전성기 법률 상담소 열려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법률 고민들 가지고 오세요.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나를 사랑해줘 한 번 꼭 안아줘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야 수줍은 소녀처럼 늘 마음뿐이지만 행복한 순간이야 YTN 라디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매일 오전 10시 당신의 전성기 오늘 사소한 걱정부터 큰 고민까지 법적으로 명쾌하게 풀어드립니다. 전성기 법률 상담소. 네, 전성기 법률상담소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김종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종호 변호사입니다. 네, 일주일 잘 지내셨어요? 네,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네.
지난주에 제가 휴가 다녀왔는데 새로운 코너가 생겼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한 줄 법률 용어. 사실 이 코너에 대해서는 우리 청취자분께서 신청을 해주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쉽게 용어 설명을 해달라 이런 건데요. 네. 이번 주는요. 4018님께서 즉결 심판이랑 재판의 차이 네. 뭔가 궁금하다고 문자 주셨어요. 네, 우선 이 직결 심판 부분에 설명드리기 전에 네네. 지난주에 제가 법률 용어 코너에서 그 공소시효를 설명을 드리면서 그렇죠. 이제 사실 민사법상의 법률 용어인 소멸시효하고 이 형사법상의 법률 용어 공소시효라는 단어를 혼용해서 사용한 점에 대해서 청취자분께서 의견을 주셨어요. 네. 제가 앞으로 좀 더 섬세하게 주의를 우리 청취자분께서. 네, 그렇습니다. 이야. 너무 감사한 부분이에요. 제가 좀 더 주의를 갖고 예. 차근차근 설명을 더 드려야겠다 생각을 했고요. 두 네네. 번째로는 그 전화상담 코너에서 이제 친아들 출생 신고가 안 되어 있었는데 상속을 받지 못했다는 좀 안타까운 사연 상담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에서 제가 사실 전화상담 경우에는 이제 법률상 입양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냥 다만 이제 사실상 입양을 한 것처럼 자라 키워왔기 때문에 제가 그냥 키웠다. 예. 그런 취지의 상속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 부분이 이제 입양 자체가 법률상 입양 자체가 상속이 되지 않는 것처럼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네. 그 오해 없으시기를 입적을 안 했단 네, 말씀이죠. 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저희 상담 코너가 좀 시간상 제약이 좀 있어서요. 네. 제가 조급한 마음에 자세한 상담을 좀 생략하고 네네.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예. 부분이 오해가 생기실 수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청취자들은 네, 맞습니다. 자세하게 듣고 계시다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이 요거 아닌데요. 돼요. 네. 율사 청취자분들이 많으신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앞으로는 네. 제가 좀 더 자세하고 차근차근 그리고 쉬운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예. 주의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게요. 법률 용어가 사실 어렵고요. 네, 그 맞습니다. 판결문이라 그러죠. 그거 한 네. 번 나오는데 마침표가요. 한 몇 장 지나서 한 번씩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만큼 쉽지 않은 걸 짤막하게 설명드리다 보니까 생략되는 부분이 있는 거 네. 감안하고 네.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네. 직결 심판이랑 판 차이가 뭐죠? 우선 이 즉결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 네. 이게 지난주에도 동일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직결 심판만 설명드리면 설명이 안 돼요. 아, 예, 전체적인 맥락을 말씀을 드려야지 직결 네. 심판이 무엇인지 감이 네. 오는 거 비교적으로 아. 비교가 돼서 감이 오는 건데요. 우선 네. 통상적인 이제 재판의 과정을 말씀드리면 우선은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수사기관 뭐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네. 이제 검찰의 기소가 있으면 법원에서 정식으로 재판을 진행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 부분은 이제 검찰만 기소할 수 있다. 해서 기소 맞아요. 독점주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 직결 심판이라는 것은 이제 경미한 범죄, 그러니까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뭐 이런 아주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 네. 이런 정식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검찰이 기소를 하고 재판이 회부되고 이런 정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아주 간략한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이제 직결 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서 이게 진행이 되는데 요거를 이제 직결 심판이라고 하고요. 예, 예. 요거를 이제 비교돼서 설명을 드리면 보통 이제 도로교통법 위반이랑 경범죄 처벌법 위반의 경우에 이제 직결 심판이 많이 됩니다. 그렇죠. 막 침 뱉고 네. 무단횡단하고 이러면 네, 직결 네. 심판에 넘겨지죠. 예. 통상적으로 이 범칙자분들에게 서면으로 이제 그 범칙금을 납입하라는 내라고. 통지서가 오는데요. 그거 안 내면. 통고 받으시면 통고 처분에 행하지 않으면 이제 경찰이 예. 그러니까 기소를 아까 말씀 검찰이 하는 건데 예. 이 직결 심판은 경찰서장이 그냥 직결 심판을 회부를 하시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법원에 재판을 받는 것인데 그래도 법원에는 가는 거군요. 근데 그 부분도 달라요. 예. 달라요. 예, 우선은 이제 그 기소를 그러니까 재판에 청구하는 것도 검사가 아닌 네. 경찰서장이 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출석하지 않으면 사실 원래 정식 재판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개정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직결 심판의 경우에는 동의를 받거나 기타 여타 사유 등을 통해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이 진행될 수가 있어요. 나도 네. 모르게 그러면 그건 동의가 필요한 것이죠. 동의가 네, 필요하다. 네. 아. 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정식 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는 유죄를 선고할 수가 없습니다. 증거가 있어야죠. 기타 증거들이 또 있어야 네,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걸 자백 배제 법칙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네. 이 직결 심판은 이제 자백만으로도 그냥 선고를 할 수 있어요. 엄격한 형사 절차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예, 그리고 이제 뭐 이 전문 법칙이라고 해서 자신이 경찰서나 뭐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정식 재판에서 뭐 내가 증거로 쓰지 말아 주십시오. 뭐 이런 식의 뭐 이제 어려운 절차 등이 있는데 네. 이런 법칙에서 좀 자유롭게 쉽게 그럼 법원에서 여기는 변호사는 없나요? 직결. 만약에 직결 심판에서 내가 네. 이 부분에 정식 재판에 청구를 원한다. 그럴 그러면 때는 이제 정식 재판에 대해서 이제 청구를 할 수 있고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보통 이제 변호사 선임이 되시는데 이 직결 심판 같은 경우에는 뭐 보통의 경우에는 변호인 선임 안 하시고요. 뭐 근데 선임할- 혹시 이게 네. 정가로 남나요? 뭐 정가로 남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찬가지군요. 네 이게 뭐 지금 말씀드렸지만 네. 벌금이나 구류나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예.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근데 뭐 경미한 사건이고 음. 직결 심판에 따른 처벌이기 때문에 뭐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야겠네요. 네 그죠? 조심하셔야죠. 경찰서에서 심판에 넘긴다 그러면 이게 재판 받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은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또 아주 간단하게 한 줄 법률 용어 배워봤습니다. 김정호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성기 법률 상담소 즉석에서 여러분의 질문 이제부터 받겠습니다. 법으로 풀고 싶은 궁금증 많으실 텐데요. 문자 샵 0945번 짧은 문자 50원 100원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02771-0945번으로 거시면요. 김정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보기 전에요. 최근에 화제가 된 사건들의 법적인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법대로 합시다. 지난주에 아주 큰 사건이었죠. 농약 사이다 사건입니다. 네, 맞습니다. 할머님들끼리 뭐 화투를 치다가 서로 기분이 나빴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요. 네. 그런데 이렇게 피해자가 많다 보니까 국민들이 좀 충격에 빠졌었어요. 네. 다시 한번 그 내용 좀 알려주시죠. 이게 그러니까 지난 14일 7월 14일 경북 이제 상주시에서 네. 그 마을회관에서 벌어진 독극물 음료수 이제 음독 살해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이제 농약에 이제 농약 사이다에 농약을 타서 네. 이제 6분의 할머님이 이거를 드셨고요. 네. 네. 현재 사망자가 2명이고 뭐 3명이 위독한 상태다라고 되고 있습니다. 근데 네. 7분의 할머님이 같이 계셨는데 그중에 유일하게 이 사이다를 마시지 않으셨던 할머님이 현재 용의자로서 구속돼서 이제 수사를 받고 계신데 네. 본인은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그렇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뭐 누군가 독극물 넣은 농약 사이다가 이제 자양강장제 뚜껑으로 닫혀 있었고요. 근데 그 자양강장제병이 용의자로 지목되고 있는 요 할머니네 집에서 발견된 부분이 있어요. 네. 또 이게 또 요즘에 워낙에 뭐 수사가 많이 되고 뭐 언론에서 많이 파헤치고 있지만 뭐 다른 데서도 있었다 뭐 이런 이제 그렇죠. 반증들도 나오고 있긴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이러한 부분 때문에 법원에서도 범죄 상당성을 인정해 사실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기 때문에 구속이 되신 거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이 사건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좀 궁금한 게요. 그 독극물이 3년 전에 판매가 중단된 상태였는데 네. 그 농약병이 왜 여기저기서 나오는 걸까요? 그러게요. 뭐 예. 판매가 중단됐다고 해서 과거에 네. 쓰던 걸 안 쓰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과거 갖고 계시던 거를 많이 사재 예, 놨다가 많이 지금 사용하고 계신다고 하고 요게 네. 또 이 살충제가 무색무취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위험하기 때문에 이제 판매가 네. 중단되었다는 것인데요. 네. 근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수사가 집중되고 있는 것 같고 네. 지금 볼 때는 이 두 가지 가능성을 좀 그 수사기관은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로 누군가가 네. 살해 고의를 가지고 이 농약을 살충제를 탔다 아니면은 단순히 골탕을 먹이려고 했던 의사가 있을 수도 있었는데 이런 큰 사건까지 이르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예. 만약에 이 지금 유력한 용의자로 보이고 있는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사실 우리 형법의 원칙으로는 고의 행위만을 처벌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우선 살인죄로 처벌을 하려고 한다면은요. 그래요. 네, 근데 만약에 고의성이 있다면. 네, 그렇죠. 네. 근데 고의가 살인이 아니었고 다만 이제 중상해 뭐 이런 고의였다면은 처벌 네. 수위는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이제 미필적 고의라는 걸 사실 인정을 하거든요. 네. 이 정도의 농약을 사이다에 타서 누군가가 마셨다면 분명히 죽을 수도 있다라는 인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미필적 고의로 인해 살인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이게 실체적인 처벌이 이제 가능한지는 진짜 두고 봐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네. 이 여론에서도 많이 이제 언론에서도 많이 제기를 하고 있어요. 의문투성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실 수사기관에서도 전체 사건에 대한 증거의 브리핑을 하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혹이 증폭되는 것인데 네. 우선은 이
이 문제의 사이다 네. 병이나 이제 살충제가 담긴 드링크제에서 그 지금 용의선상에 오른 할머님의 지문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하나도 없다면서요. 예, 그리고 유력한 뭐 범죄 동기가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합니다. 네네. 그리고 또 이제 용의선상에 오른 이 할머님이 자신의 혐의를 완벽히 부인하고 있는 그럼 점. 그 가족들의 저항이 대단하던데요.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할머니는 구속되셨잖아요. 예, 지금. 구속돼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형사소송법상 지금 사실 뭐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이기도 하고요. 네네. 이 범죄 사실의 인정은 이제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대원칙이거든요. 그냥 무죄라고 생각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직접적인 증거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이 사건의 재판이 어떻게 해결될지는 네. 진짜 두고 봐야 되고 수사기관이 얼마나 치밀하고 예.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을지도 두고 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는 질문 내용은 아니었는데 네. 만약에 그래서 그 할머니가 범인이 아니신 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나오시면 그 구속돼서 사셨던 거에 대해서 네. 누가 책임을 지나요? 국가에 형사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뭐 그래요. 큰 액수는 아니고요. 뭐 네네. 변호사 비용, 소정의 변호사 비용하고요. 네. 변호인 비용하고 자신이 구금되어 있던 기간 동안에 어떤 손해배상 정도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네. 사실 뭐 그 금전적인 배상으로 위로가 만약에 진짜 무죄 네. 실하면 위로가 될 네. 수는 없겠지만 네. 그런 부분 어느 정도 보완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여전히 지금 수사 중인 네, 맞습니다. 그 사건이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광고 오늘 없네요. 예, 당신의 전성기 오늘 함께해 주시는 분들 위한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유해 화학 성분 제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세탁 포제로, 탈모 관리의 명가 아미치 0.3에서 탈모 예방 홈케어 세트, 유러피안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압구정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산지 직송 정성이 담긴 완도 전복장 꽃게장에서 완도 전복장을, 컬러로 아름다움과 건강 그리고 힐링을 책임지는 피부관리점 스파더엘에서 12만 원 상당의 컬러백 트리트먼트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성기 퀴즈도 있고요. 그리고 주쿠박스에도 많이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선물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벌써 1부 마칠 시간입니다. 김종호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는 전성기 법률 상담소 2부에도 이어갈게요. 전성기요? 전성기요? 전성기 전 지금이요. 저는 전성기는 항상 지금 이 순간이 전성기예요. 내가 최대한 열심히 사는 이 순간이 저에 대한 최고의 전성기예요. 전성기는 지금이다. 지금이 나를 가장 되돌아보고 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전성기인 것 같아요. 전성기요? 오늘이죠. 제일 젊은 것도 오늘이고. 오전 10시 당신의 전성기 오늘 Back on the street, did my time, took my chances. Went the distance now. 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2부 시작합니다. 화요일 전성기 법률 상담소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김종호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문자가 막 도착했는데 한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2357님께서 안타까운 문자 보내오셨어요. 지난 28일에 1억 5,500만 원의 반지하 집을 매입하기 위해서 200만 원의 부동산을 통해서 200만 원을 그 영수증을 안 받고요. 가계약금을 부동산 계좌에 입금해서 가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집안 어른들의 반대로 집을 구입할 수 없게 됐는데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 한 달 급여입니다. 부동산에서는 받을 수가 없다고 하네요. 네, 좀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질문을 주신 분의 입장에서는 난처하거나 안타까운 부분일 수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계약금이라는 게 말 그대로 네. 계약을 하기 위해 상호 간의 신뢰를 담보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를 뭐 특별한 사유 없이 단순한 이제 마음의 변심 때문에 해약을 하시는 거라면 요거 해약금 명목으로서 돌려받으실 수 없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뭐 거꾸로 생각하면은 계약서도 안 썼는데. 근데 구두상의 계약도 계약을 효력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돈을 보내면 무조건 계약이 네. 되는군요. 그래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 계약이 되어 있어서도 다른 세입자를 찾지 못한 부분에 대한 손해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은 뭐 좋게 사실 뭐 법대로만 하실 건 아니고 네. 임대인에게 찾아가셔서 사정 말씀하시고 예, 예. 좋게 뭐
마음 써주시는 분들은 그냥 서로 좋은 게 좋다고 돌려주시는 경우도 많아요. 예. 그러니까 무슨 법대로만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한번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보시라고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두 번째로는요.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이 있어서 전화 주셨어요? 저희가 사업을 하다가, 음. 집사람 명의로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좀 안 돼서 개인회생을 신청을 했었거든요. 네. 네, 개인회생을 신청을 했었는데, 이제 법원에서 개시 결정은 났는데, 한 금융권에서 이의 신청이 계속 들어와요. 네. 근데 저희 집사람이 집이 하나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보험, 이제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고, 이제 저희 장모님한테 돈을 빌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네. 대한 근저당을 설정을 해줬어요. 금액을. 네. 그런데 이제 그거를 가지고 너무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잔존 가치를 산정을 해서 그 회생 금액을 더 높여라 이런 네. 식으로 나오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네. 아시는군요. 저는 지금 이게 네. 예, 어려운 얘기인데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변호사님. 우선은 이 개인 회생이라는 게 세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규율을 하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 법의 취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선은 전화 주신 선생님들처럼 이제 법의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이제 어느 정도 파산의 상황까지 이르신 분들을 네. 구제하자는 취지도 있고요. 네. 한편으로는 이 채무자들,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환가한다라는 취지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의 신청이 이미 돼 있는 부분이고 이 네. 부분에서 상당한 의심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선생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선은 이 채권자들의 어떤 이의 제기는 정당한 권한이에요.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선생님께서 이 실제로 장모님과 그죠 부인분 사이에 금전 거래가 있었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소명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국가에서 어느 정도 제기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개인 회생과 파산 면책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악용되는 소지는 막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어느 정도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사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조사를 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셔야 되는데 네. 진짜 장모님하고 부인분 사이에 금전 거래가 있었다면 사실 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렇다면은 실제로 금전이 넘어간 내역 기타 이거 어디 사용된 출처 이런 거를 소명을 하셔서 네. 이게 허위 채권 채무가 아니고 실제로 가족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상호간에 소비대처 계약과 금전 거래가 있었던 부분이다. 네. 그러니까 이걸 의심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셔야 합니다. 이 적극적으로 근데 네, 말씀 중에 죄송한데 예, 제가 말씀하십시오. 그 부분은 은행권을 해갖고 그 소명 자료랑 네. 해갖고 소명을 넣었어요. 넣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안 들어왔는데 재차 이의가 들어온 게 지금 근저당을 잡아놓은 거에 대한 잔존 가치를 높여서 네, 변제기획안 액수를 좀 높이라는 얘기죠. 네, 금액을 더 높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재판부에서는 어떤 태도를 보이고 계신가요? 일단 지금 이의 신청을 넣고 기다리고 있는 제 두 번째 이의 신청을 거기에 대한 보정 자료를 해서 넣었거든요. 네. 그래서 금액을 높여서 저희가 일단 개시 결정은 났는데 아직 네, 인가가 네. 나기 전이어서 네. 그런데 또 한 가지 또 질문을 더 드려야 될 부분이 뭐냐면 네. 그런데 그 와중에 지금 집이 매매가 돼버렸어요. 아, 네. 그런데 그러니까 매수자가 지금 그 장모님 앞으로 된 집에 대한 거를 근저당을 좀 풀어줘야 자기가 네. 그 대출을 실행하고 한다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그런 금융권에서 이의 제기가 아닌 어떤 개별적인 가압류라든가 네, 그런 게 들어오지 않을까 그게 조금 또 걱정스러운 게 갑자기 또 생겨갖고 우선 가압류 같은 건 들어올 수가 없는데요. 네. 소송은 진행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네네. 지금 회생 진행하고 있는 재판부에서 별도의 재판이 또 진행이 됩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본인이 보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 다 하셨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면은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려 보시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제출하실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찾아서 제출을 하셔서 최대한 본인의 유리한 회생 인가 결정 받아내시면 될 것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쪽에서 민사로 따로 하지는 않나요? 그걸 할 수 있습니다. 아. 그건 지켜봐야 돼요. 제가 예. 무조건 한다 안 지금으로서는 한다. 우리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청취자분께서 기다리고 네.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 전화 와 있는데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일로 전화 주셨어요? 현재 그 서울 목동에서 건축업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예, 결론은 그 건축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 대금을 못 받은 부분 때문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아이고. 말씀해 보십시오. 그 A라는 시공사가 있고요. 네, B라는 건축주가 있는데요. 네, 저희 업체는 A라는 시공사에서 이제 하청을 받아서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지난 겨울에. 네, 근데 이제 6월 말에 지난 6월 말에 그 준공이 끝나고 7월에 이제 입주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시공사와 A라는 시공사와 B라는 건축주 사이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네, 공사비가 아직까지 완납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B라는 건축주가 이제 저희 업체에게 그 준공 서류를 미리 좀 줬으면 네, 주면 공사비를 대신 납부를 해주겠다. 네, 그래서 이제 A라는 업체에서 그 준공 서류를 네, B라는 건축주에게 준공 서류를 그 인계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직불 동의서를 A라는 업체에서 직불 동의서를 받아서 이제 B라는 건축주한테 인계를 했고요. 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제 그 공사비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어떻게 난감하신 상황이신 것 같아요. 뭐 소송을 걸어야 될지 이런 게 궁금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오케이. 아유, 정말 답답하시겠어요. 일은 다 끝나셨는데 그러니까요. 네. 이 중간에서 끼셔가지고 지금 네. 해결 좀 해주시죠, 변호사님. 네, 우선은 뭐 지금 직불 동의서를 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예, 이게 예. 그러면은 이제 건축주가 직불 동의서를 받아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공사 대금을 줘야 할 지금 상황이 닥친 것인데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어찌됐든 본인은 근데 원래 건축주한테 돈을 받을 게 아니라 시공사한테 돈을 받으셔야 됐던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사실 건축주가 돈을 갖고 있는 자본가이긴 합니다, 그죠? 네, 네. 근데 직불 동의서를 받으셨기 때문에 본인은 본래는 그 시공사한테만 돈을 받으실 수 있으신데 그죠? 이제 건축주한테까지 돈을 달라고 요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어차피 지금 직불 동의서라는 걸 받으셨다고 해서 네. 그 시공사의 책임이 면책되는 건 아닙니다. 예. 이 이제 계약서 내용을 좀 자세히 봐야 되겠지만 네. 전반적인 원리는 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께서는 이 건축주하고 시공사를 상대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금 지금 청구를 하실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예. 네, 그런데 우선은 이 건축주가 우선은 뭐 건축주가 어차피 돈을 뭐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축주의 재산에 대해서 최대한 가압류라든가 하실 수 있는 건 최대한 해 놓으세요. 네, 왜냐하면 건축주가 뭐 금전을 자신의 재산 어디로 은닉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시행사에는요? 네. 지금 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청구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뭐 네. 가압류 잡을 수 있는 게 있으면 잡아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래요? 이 가압류라는 것도 사실 비용이 들어가고 기분도 나빠지고 네, 그죠? 담보도 제공해야 되고 하는 거니까 네. 우선 건축주를 상대로는 고려를 한번 해보시고 그 제가 또 여쭈고 싶은 거는 입주가 지금 완료가 다 끝난 상태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남아있는 거는 없고요. 예. 이렇게 입주되기 전이었으면은 뭐 유치권을 행사하시는 게 가장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미 입주가 끝났다고 하니까 유치권 행사는 좀 어려우실 것 같고 어찌됐든 지금 본인께서는 어떤 그 시공사와 건축주를 상대로 해서 공사대금 뭐 지급 청구를 하실 수 있는 거니까요. 늦추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조치하셔서 네. 빨리 못 받으신 부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공사와 건축주 사이에 어떤 그 책임 소재를 따져본다면 어디가 더 무거울까요? 그거는 사안에 따라 다를 것 근데 같은데요. 이거는 이제 불법행위가 아니고요. 그죠? 이 부분은 이제 공사 대금만 받는 부분이시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찌됐든 법원 같은 경우에는 연대 책임을 물을 거고요. 그래서 네. 누가 뭐 많이 내든 그거는 본인께 상관하실 건 아니고 본인은 둘 중에 한 군데서 받으시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이제 서로 뭐 비율의 부분은 시공사와 건축주가 알아서 결정을 할 겁니다. 그건 내부적인 문제니까요. 그거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뭐 이런 일들이 있죠. 공사하다 보면 비일비재하게. 네, 맞습니다. 예, 또 이번에는요 문자로 도착한 짧은 고민들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네. 6333님께서 보내오셨는데 사실혼 관계에서 빌려준 돈을 받을 수가 있나요? 아이고 결혼 그러니까 같이 사셨는데 돈을 빌려줬는데 부부끼리는 사실은 이런 게 없죠, 그죠? 근데 이게 좀 두 가지 경우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게 부부간의 금전거래가 있어서 한 당사자가 다른 상방에게 내 돈 내놔라. 네.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요. 예. 부부간의 금전거래가 있었는데 그 다른 채권자가 내 돈 받을게 누구한테 가버렸네? 네. 너네끼리 진짜 금전거래 있었던 게 맞아? 라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겠죠. 외부적으로, 예. 그렇죠. 왜냐하면 부부 사이니까 그 은닉할 수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네, 부부라고 해서 쌍방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거니까. 그럼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부간의 금전거래는 원칙적으로는 뭐 돈을 주고 이런 게 있으면 다 증여로 추정을 합니다. 서로 중요. 예, 부부집간. 예, 그냥 증여로 추정을 해버려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특수하게 그 거래 관계가 명확하게 투명하게 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좀 예외적으로 뭐 돈을 빌려주고 돈을 꾼 뭐 금전 대차로 인정을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예외가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나요? 그러니까 뭐 실제로 금전이 왔다 갔다 한 거래 내역이 있어야 될 거고요. 은행, 그렇죠. 계좌. 그리고 이 사용 뭐 그 다시 뭐 계좌로 보내는 현금으로 돌릴 수 있는 거잖아요. 실제 그렇죠. 어디 사용했다. 뭐 이런 투명한 거래 내역. 네. 여기 어디 사용 내역. 이런 게 네. 있어서 실제로 뭐 계약서가 있고 한 경우에는 뭐 특수하게 인정될 수 있지만 네. 단순히 뭐 차용증 하나만 있고 그냥 금전이 오고한 내용만 있다고 해서는 이게 뭐 금전 대차가 있었다. 소비 대차가 있었다라고 제3자에게 대항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만 둘 사이의 금전 거래여서 나중에 뭐 돈 내놔라. 뭐 네. 둘 사이의 다툼이라면은 뭐 그 네. 부분은 충분히 돈을 받을 수 있다고 받을 수 있어요. 네, 봅니다. 사실혼 관계라도 네. 함께 사는 부부라도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볼까요? 4141님께서 보내오셨습니다. 집주인이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1심에서 1년, 실형 2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네. 현재는 대법원에 계류 중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세입자인데요. 19억의 추징금 압류가 들어왔는데 대법원에서 이기면 이 압류 풀리는 건가요? 하셨어요. 네, 우선은 뭐 말씀의 전반적인 취지를 볼 때는 네네.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 네. 압류가 돼 있으니까 나중에 그렇죠. 이게 강제로 경매될 경우 자기가 돈을 못 받게 되는 부분을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예, 근데 우선은 대법원에서 만약에 무죄가 선고된다면 당연히 풀리는 것이고요. 네. 예, 거기에 대한 죄가 없다는 것이니까. 네. 근데 제가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요? 왜냐하면은 지금 본인이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이미 뭐 세입자로 들어가셨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이 내용만 볼 때는 그렇네요. 들어간 이후에 사건이 이제 터졌을 가능성이 높고요. 네네. 이게 이제 뭐 당해세, 뭐 어려운 표현이 당해세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 추징금이라는 것은 이제 국가가 그 개인에게 갖는 사실 일반 채권이랑 거의 같아요. 그래서 순위가 본인이 크게 밀리실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이 무죄가 나오면 당연히 압류가 가압류가 풀린다는 거. 예. 그리고 혹시라도 이게 확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 변제 순위에서 크게 밀리지 않으실 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네.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요즘에요. 그 전세값이 거의 집값의 막 60, 예. 70, 깡통 전세라고 80%까지 많이 하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살면서도 너무 걱정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전세 등기라는 걸 많이 하는데 네. 그게 좋죠. 확정일자랑 전세 근데 등기. 뭐 예. 사실 전세권 등기를 한다고 해서 확정일자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게 네. 이거 뭐 전세권이라는 것도 물권적 효력 뭐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 물권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하다라고 그렇죠. 이제 뭐 그렇게 알고 생각하신 있는데. 경우 많은데 네. 사실 뭐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하고 예.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순위만 앞서 계시다면은 크게 문제
건 없고요. 네. 전세권 등기를 해도 순위가 밀려 있으면은 사실 못 받으실 수 있는 그래요? 겁니다. 네, 그래서 무조건 전세권 등기만 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 전체적인 그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파악하신 다음에 전문가를 통해 파악하신 다음에 자신이 이번에 순위가 어느 정도 앞서 있는가 보전받을 수 있는가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네. 예, 이번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제가 즉석에서 상담을 드렸는데 이렇게 아주 그냥 말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네요. 자,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다양한 법률 상담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김종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직장 그만둘지 그만두려 퇴직할 적에 절망감이 느끼더라고. 내가 벌써 그렇게 된다 하고. 그래 지금은 일할 때가 제일 행복해. 보통 우리 나이 때는 그거죠. 뭐 자식들이 생각지 예상치 않은 어떤 부모들에게 대할 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다닐 무렵 이런 때쯤 슬펐을 때요.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죠.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아, 우리 딸을 유학 보내고 미국에다가 두고 왔을 때, 나 혼자만 타고 왔을 때 미국에다 두고. 가장 슬펐을 때는 엄마가 돌아가셔서 눈 감고 있는데 막 흔들어도 안 깼는데 막 메어지고 그때 기절하고 싶더라고요. 정신 잃었어서 잠깐. 그때가 제일 슬펐고, 또 슬펐던 거는 군대 보내놓고 옷이 왔는데 그 옷 봉투에 지푸라기가 묻어있는 거야. 그걸 보는 순간 되게 훈련을 많이 한 것 같고 맞은 것 같고 막 생각이 다 나서 그 방에서 우는데 가슴이 미어지고 그 가슴 아픈 건 지금도 기억이 나요. You'll never come again. 중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오늘의 중심. 이번 주 주제는 순간입니다. 오늘은 가장 슬펐던 가슴 아팠던 순간에 대한 여러분의 얘기 들어봤는데요. 그렇게 가슴 아픈 일이 생길 때, 슬픈 일이 생길 때 혼자 끙끙 앓기보다는 누군가에게 솔직하게 털어놓고요. 도움을 청하는 편이 정신건강에는 훨씬 이롭다고 합니다. 얘기를 들어줄 사람 참 많이 필요하시죠? 마땅히 떠오르는 사람 없으시면요. 샵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내일 여러분의 심리상담 받아드립니다. Again in my heart. 여름 휴가철이 한창이죠. 그런데요, 교통 사망사고 통계를 보니까 금요일과 토요일에 시간별로 8시, 9시, 10시 요때 집중돼서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이요. 휴가철 교통사고 현황 분석한 결과인데요. 토요일이 707명 가장 많았고요. 금요일, 목요일, 월요일, 수요일 순이었다고 합니다.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는 오후 8시에서 10시 사이인데요. 이어서 오후 6시에서 8시 또 4시 에서 6시 또 10시에서 12시 이런 식으로요. 좀 시간이 집중돼 있는 것으로 피해가 나타났습니다. 자,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 휴가를 위해서라도 출발 전에요. 여러 가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통 경로 미리 확인한 뒤에 또 안전하게 항상 안전벨트 착용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2시간마다 반드시 휴식을 취해서 졸음운전 예방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전성기 퀴즈 정답은요. 박인비 선수였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은요. 5549님, 6249님 두 분께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고요. 전성기 주쿠박스는요. 4831님 사연 저희가 채택했습니다. 둘다섯의 긴머리 소녀 신청하셨어요. 군 시절 추운 겨울에 긴머리 휘날리며 면회왔던 그녀. 지금의 부인, 그때 그 순간이 떠오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 너무 이쁘셨겠어요. 자, 노래 들려드릴게요. 이 프로그램은요, 라이나 생명과 함께 했고요. 저는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